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주는 이분의 성향과 운의 흐름이 잘 해석되지 않는 사주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자연명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같이 공부해 볼 사주인데요. 먼저 용신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억부용신으로 분석을 해보면 원령이 양인월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에도 묘양인이 있고 갑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좀 신앙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식상과 재와 관중에 지금 식상이 있는데 이때는 월이 양인격이니까 편관 신금을 용신으로 쓰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정화보다는 금을 용신으로 삼게 되고 이제 당연히 토는 희신이 되죠. 그러면 화나 수목은 기신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일단 배우자 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12운성으로 보면은 이 갑신은 여기가 절지죠. 그러니까 소심하고 좀 남편한테 좀 순종적이어야 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 이렇게 이제 통변하는 게 맞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런 운이 이제 좋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분의 실제 삶을 보면은 성향과 운의 흐름이 정반대예요. 이분은 여장부 기질이 있고요. 남편을 이기면서 집안에서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다 해결을 했고, 못 사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또 집안을 일으켰고요. 부부 사이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보다 그릇이 작은 남편한테 불만이 있었지만 자식 때문에 이제 참으며 사는 거죠. 그리고 금운이 좋아 보이는데 그때 많이 건강 문제로 힘들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용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지 자연명리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갑신의 모습을 자연에서 살펴보면요, 양인이 없는 갑신 나무는 갑은 신에서 절지죠. 그래서 이 사진처럼 바위를 의지하면서 왜소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때는 당연히 순종적이고 남편한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양인이 있는 갑목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묘양인이 있는 갑목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묘양인이 없는 갑목의 모습이고, 그래서 묘양인이 있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앙코르와트 사원이에요. 앙코르와트 사원이 돌로 다 지어졌잖아요. 이 나무는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엄청 크죠. 그래서 같은 갑신일이지만 이 갑신과 이 갑신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인이 있는 갑목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자연의 물상에 비유를 하면요, 바위에서 자라는 갑목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바위에서 갑목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바위들은 신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는 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뿌리는 묘양인이 되는 건데, 대개 이렇게 양인격 그러면
편관의 동향을 위주로만 살펴보게 돼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분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요, 갑과 묘 양인과 신, 이들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묘는 나무에게는 겹뿌리에 해당되는데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갑목 큰 나무를 기준으로 보면요, 고등뿌리와 겹뿌리가 있습니다. 이 고등뿌리는 인이 되고 이 겹뿌리는 묘가 돼요. 그러면 고등뿌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나무를 고정시켜주는 앵커 역할을 하고요, 이 겹뿌리는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바위 편관, 이 신을 겹뿌리가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 양인합살이에요. 양인합살이 뭐예요? 묘 양인이 살을 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갑목 겹뿌리 묘가 바위 신을 감으면서 산다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진짜 양인합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데, 보전을 비롯한 어디에도 이런 설명은 없고 무슨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전부죠. 양인이 있으면 편관이 있어야 되고, 편관이 있으면 양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을 압도하는 큰 나무다고 그랬는데, 12운성으로 갑신이 절지 위에 있으니까 소심하고 순종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양인이 있을 때는 다른데, 이 사진을 봐보세요. 이 갑목이 신금 편관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신 편관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이 정도면은 집안에서 대장 노릇을 할 만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을 쥐고 흔들며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장부 같은 기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력이 강한 이유는, 나무가 바위에서 생존하려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죠, 그죠? 그런데 이 묘 양인이 있어서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존을 하는데, 사실 오래된 풍화된 기반함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어느 정도 함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겹뿌리가 있으면요, 바위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한 거고, 이렇게 큰 바위 위에서 우뚝 서서 크게 자라게 되면요, 시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라도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챙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보고 산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다, 이런 통변은 사실 아무리 양인합살이라도 갑이 이 바위 위에서 자란다는 게 녹록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불만도 있었는데, 이 묘 겹뿌리가 바위를 감게 되면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한테는 정화 식상이 자식이 되는데, 이런 사주에서는 묘도 자식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작은 새끼 나무니까 이미 자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은 이 겹뿌리들이 바위를 완전히 감싸버리니까 이 갑목이 몸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식이 없으면 이혼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묘 자식들이 바위를 감으니까 이혼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자식을 보면서 참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운을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수운이 나쁘고 금운이 좋아 보이지만 실은 이 흐름과는 달랐어요.
먼저 이제 임술대운을 보면요. 임술대운에는 부동산 투자 운이 있는데요. 이 간목이 바위에서 생존하는 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그죠? 바위보다는 땅을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들어오면요. 이 간목이 그 땅을 움켜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운이 생겨요. 그래서 이분이 바위 위에 흙까지 있으면은 간목이 생존에 당연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강남의 재개발 아파트를 2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크게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신유대운과 경신대운에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금대운을 살펴보면요. 이 사주는 금이 용신이니까 금대운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유대운이 오면 이 바위를 꽉 움켜쥐고 있던 묘양인이 이렇게 잘리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겹뿌리가 잘리게 되면 이 나무는 생존에 굉장히 불리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지금 이 묘양인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바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겹뿌리가 잘리니까 당연히 힘들어지죠. 대개 이렇게 겹뿌리 양인이 잘리는 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제나 건강 문제가 잘 발생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를 70% 정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칼이 와서 신체 일부를 절단했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여하튼 갑에게 매우 소중한 겹뿌리를 잘랐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신대운을 살펴보면 사실 이 사주는 바위가 많아지는 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건강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신대운에는 겹뿌리가 잘려지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소소한 건강 문제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미대운을 보면요. 이때는 좋고 나쁜 일이 같이 생겨요. 나쁜 거는 건강 문제, 좋은 거는 부동산. 자, 이 묘목이 미대운이 오면은 묘미가 되는데 이때 인묘가 되죠. 미토에.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묘 겹뿌리가 마르게 되니까 일단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데 문제가 좀 생기고, 두 번째 바위를 제대로 감지 못하니까 양인압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심한 척추질환과 뭐 품 같은 걸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위에서 생존을 하는데 흙이 들어오는 거는 이 간목한테는 재물로는 유리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건강은 잃었지만 부동산으로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분 사주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신을 모시지는 않았지만 무속인보다 더 강한 신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묘신 기문이 있잖아요. 기문관살이 있는 분들이 영감, 직감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요소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요 신이라는 글자는요, 이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에 볼씨를 옆에 이렇게 붙이면 귀신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 철학적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쌍정이 있죠. 이렇게 쌍정이 있으면 쌍촛대라서 이 촛불을 켜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상도 되고 종교 철학에 심취하는 것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무속인보다도 더 강한 신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많이 조언을 받기도 했어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면, 자연이 아닌 명리 이론으로 보면 단순하게 양일합살이 돼서 좋은 사주다, 그리고 배우자 덕이 있고 토금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 삶은 많이 달랐잖아요. 그죠? 대장부 같은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이 사주의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려면 묘 겹뿌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겹뿌리와 평관인들 간에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진짜 양인합살을 이해하는 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대자연의 일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투영되는 사주도 자연 이치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명리 이론도 중요하지만 자연으로 해석이 더 중요한 거죠. 인류의 보편적 이치가 뭐예요? 그게 자연이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참된 진리죠. 앞으로도 사주를 자연의 이치에 따라 다양한 자연의 물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